실내기자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독해와 듣기는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낸시 캔 위셔라는 MIT 뇌연구 하시는 분의 연구 결과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듣기와 독해를 따로 배우는 학생 많죠. 물론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독해를 통해서 듣기를 배울 수 없는 건가?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뇌는 같은 부위가 작동한다라고 결론을 제가 줬어요. 실제로도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듣기와 독해, 우리 뇌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같은 거로 봐요.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오직 하나. 자, 이분이 말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죠. those region, 그 지역들, 이것은 바로 뇌의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의 그 부위는 당신이 단어를 보든 소리를 듣든 신경 안 써요. 단지 그들이 신경 쓰는 건 당신이 그 의미, 문자의 의미를 표상하고 있는가만 신경 씁니다. 결국 표상하다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게 영어의 핵심이에요. 자, 영어의 듣기와 독해를 하고 fMRI로 연구해 보니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반응이 나왔다. 그 말은 뭐냐? 듣기나 독해나 같은 거란 얘기예요.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요. 단지 그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뭘까요? 바로 representing, 표상화한다는 겁니다. 자, 표상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과하면은 머릿속에 사과가 표상화되죠. 그게 표상화예요. 추상적인, 자, 이 말은 어떤가요? 그렇게 썩 표상화되진 않죠. 그러나 우리 뇌 속에는 이미 표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란 걸.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한다면 되게 어려워요. 정의 내리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알고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어 암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상화가 됐을 때만이 독해도 빨라지고 듣기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누구라도 듣기는 이렇게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독해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 하더라도 표상화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 표상화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어의 독해와 듣기를 별개로 가르치는 분들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9년 가천대 편의영어 어법 문제이고요. 시작해보죠. 만약에 if one bidder wants to be the winner 자르고 no matter what 자르고 he might run a bigger chance 자르고 of making mistake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듣기 할 때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외국인이 말할 때 과연 잘라 있는지, 잘라 발음하는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나 독해는 이렇게 자르면서 슬래시가 가며 끊어읽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보죠. 어떠한 비더, 다시 말하는 입찰자가 비더가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해요. 무엇이든 간에 다. 그렇다면 그는 커다란 찬스, 실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Even if he wins 자르고 he may realize 대절 앞에 자르고 he sustained a loss after 앞에 자르고 due consideration. 자,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이긴다 해도 그는 깨달을지 모른다. 데디아를. 그가 손실을 얻었구나. 손실을 받구나. 어떤 후에 지불기일이 된 고려 후에.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의 표상화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meaning, 문제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잘라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승리한다 해도 그는 깨닫지 못한다. 깨달을 것이다. 그가 손실을 받구나. 지불길이 된 고려 후에 손실을 봤다.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가시죠? 첫 번째, due라는 말이 여기서 충분한이에요. due가 표상화되어 있다면, representing 되어 있다면 이거를 지불길이 된 그러한 생각 후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왜? due의 느낌을 알거든요. 그는 사전만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끊어읽다 보니까 he sustained a loss와 after due consideration이 합쳐 있어요. 그러면 그는 손실을 봤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손실봤다. 너무 생각해서 손실봤다 뜻인가? 이상하게 해석이 되죠. 그것은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봤다는 걸 충분히 생각한 후에 깨닫는 거예요. after 이하는 realize와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 읽었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은 끊어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문장의 의미를 레프리젠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러고 나서 in auction에서 경매에서 그 가격은 goes to whoever,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긍정적인 optimistic view,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물건의 가치, object, 물건의 가치, having been 하면 과거입니다. bid는 경매하는 거죠. 경매된 물건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가격이 가겠죠. 근데 이상해요. 4번이 정답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입찰된 물건이 아니라 입찰된 물건이죠. 그냥 입찰된 물건, 현재 입찰된 물건. 그러니까 having been이 아니라 being bid upon이 맞습니다. 자, 이제 표상화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얼추 말씀은 드렸어요. 당연히 어떤 단어의 정의를 말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전은 단지 용례일 뿐이지 definition,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가르치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영어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표상화는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영어는 티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강사는 강의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독해와 듣기는 같은 겁니다. 뇌는 독해를 하던 듣기를 하던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미를 표상화하는지만 케어합니다. 정답은 표상화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 영어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의 표상, 단어를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 그 훈련에 집중된 강의가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나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듣는 강의의 99.9% 거의 다는 영어를 끊어읽기 하거나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번역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표상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되긴 되죠. 비유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노동을 해서 1시간에 10원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벌고요. 누구라든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도움돼요. 100원을 벌든 500원을 벌든 간에. 그러나 누구는 10,000원을 벌어요. 그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단어 암기하는 거 도움 안 될까요? 도움 돼요. 100원을 버는 거예요. 그 문장의 문법은요. 그것도 100원을 버는 거예요. 10,000원을 버셔야 돼요. 내가 말고 나 말고 여러분의 브레인, 내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학습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문법에 의한 방법은 과거 500년 전부터 했던 방법이고 그것은 샤머니즘과 같은 기우제를 하는 것 같은
과거에 농사 짓던 방법이에요. 이젠 과학 문명의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브레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낸시 캔스 위셔라는 교수와 저의 생각은 일치합니다.